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냉장고를 열고 운동하겠다는 계획은 벌써 몇 달째 미뤄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지박약 때문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정확히 프로그래밍된 코드를 실행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문제는 그 코드가 나쁜 습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뇌를 장악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통제권을 되찾을 방법까지 전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습관이 얼마나 깊숙이 뇌에 박혀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2024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습관적 행동은 기저핵이라는 뇌 영역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식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죠. 당신이 생각할 틈도 없이 손이 먼저 과자 봉지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으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스탠퍼드 애나 램키 교수의 도파민 네이션 연구를 보면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복측 피계 영역과 측좌액이 연결된 회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로에서 도파민이 쏟아지면서 우리는 강력한 쾌감과 동기를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판기로 가서 탄산음료를 뽑아 마신다고 해볼까요?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이거 괜찮은데 하는 신호가 날아갑니다. 뇌는 이 패턴을 계속 강화시키는데, 스트레스라는 신호가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단 음료를 찾게 만드는 회로가 완성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하루 활동의 약 43%를 습관에 의존해서 산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라면 축복이지만 나쁜 습관이라면 재앙이 되는 거죠. 기억해야 할 건 습관이 단순한 행동 패턴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그 행동이 점점 더 자동화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21일이면 된다고 믿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21일 신화는 1960년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말치가 환자들의 적응 과정을 보면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2025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헬스케어 저널에 발표한 메타 분석을 보면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총 2,600명이 참여한 이신계 연구를 종합한 결과 습관 형성에는 평균 2개월에서 5개월, 심지어 1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운동이나 물 마시기 같은 단순한 행동도 습관이 되려면 대부분 59일에서 66일 정도 필요했고, 복잡한 습관은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신경회로가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필리파 랠리 교수팀 실험에서 96명이 12주 동안 새로운 습관을 시도했는데, 가장 빠른 사람은 18일 만에 습관이 자리 잡았고 가장 느린 사람은 254일이 걸렸어요. 습관의 종류와 개인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 마시기처럼 단순한 행동은 빠르게 습관이 되지만 복잡한 운동 루틴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죠. 왜 좋은 습관은 만들기 어렵고 나쁜 습관은 쉽게 생길까요? 예일대학교 행동신경과학 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나쁜 습관은 즉각적 보상을 주지만 좋은 습관은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이에요. 과자를 먹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운동을 해도 당장 효과가 느껴지지 않죠. 더 무서운 건 도파민 적응 메커니즘입니다. 계속 강한 자극을 받으면 뇌는 도파민 수용체 수를 줄이거나 도파민을 적게 생산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그 결과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일상적인 것들에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숏폼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책 읽기를 지루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뇌가 빠른 자극에 적응해버려서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된 거죠. 제네바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가 2025년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각기 다른 시간 척도로 작동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일부 신경세포는 수초 내에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고 다른 세포들은 수분 또는 그보다 먼 미래의 보상을 예측하면서 반응합니다. 이 덕분에 뇌는 보상의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즉시 보상을 추구할지 지연된 보상을 기다릴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신호 파악이 출발점입니다.
습관이 언제 작동하는지 알아야 개입할 수 있거든요. 하루 동안 자신을 관찰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일 때, 어떤 장소에서 그 습관이 시작되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저녁 9시에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유튜브를 켜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이제 끊을 준비가 된 거예요. 습관에는 항상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찾는 게 첫 번째 단계죠. 2025년 컬럼비아 대학교 행동과학센터가 발표한 환경변화 연구를 보면 환경 설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신호가 계속 발생하니까 습관을 끊기 어렵지만 환경을 바꾸면 신호 자체가 사라지면서 습관도 약해집니다. 나쁜 습관은 실행하기 어렵게, 좋은 습관은 쉽게 만드는 거죠. 과자를 덜 먹고 싶다면 집에 사두지 마세요. 먹고 싶을 때마다 편의점까지 가야 한다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되거든요. 반대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걸어두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이는 곳에 두면 실행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이사나 직장 이동처럼 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습관을 바꾸기 가장 좋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새 기숙사로 이사한 학생들은 이전 TV 시청 습관이나 운동 부족 패턴이 크게 바뀌었거든요. 환경이 바뀌니까 이전 습관을 촉발하던 신호들이 사라진 겁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로 가는 시기가 습관을 재설정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습관 역전 훈련도 효과적인데요. 토론토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려고만 하지 말고 비슷한 보상을 주는 대체 행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톱을 물어뜯는다면 스트레스볼을 만지작거리고, 머리카락을 뽑는다면 고무줄을 손목에 차고 튕기는 식이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습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0.5초 안에 대체 행동을 실행해야 해요. 뇌가 기존 습관 회로를 활성화하기 전에 새로운 행동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습관 쌓기도 강력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데 기존의 확고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시키는 거죠. 아침 커피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다면 커피 마신 후 바로 스트레칭 5분 하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습관을 쌓으면 성공률이 무려 85%까지 올라가요. 양치 후에 치실 쓰기, 점심 먹고 산책하기, 출근해서 책상 정리하기처럼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덧붙이는 거죠. 습관을 없앤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습관으로 교체한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뇌는 빈 공간을 싫어하거든요. 밤에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만 생각하면 자꾸 스마트폰 생각이 나는데 밤에 침대에서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뇌가 새로운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금지보다는 대체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기 자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쁜 습관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는 실수했지만 오늘은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자신에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친절하게 대하는 게 습관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습관 추적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2025년 클릭업 연구 블로그를 보면 습관 추적 앱을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 형성 성공률이 85%에 달한다고 해요. 캘린더에 성공한 날마다 체크하면 연속으로 이어지는 표시를 보면서 동기가 생기고 그 연속을 끊고 싶지 않아서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햄비티파이나 돈, 룹 햄빗 트래커 같은 앱들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해서 도움이 되죠. 종이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사회적 지지도 효과적이에요. 혼자 도전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포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친구나 가족에게 바꾸려는 습관을 알리고 함께 도전하거나 응원을 받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동기부여도 오래 유지돼요. 충동 지연 기법도 유용합니다. 나쁜 습관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10분만 미루는 거예요. 과자가 먹고 싶으면 10분 후에 먹자고 타이머를 맞춰놓는 겁니다. 많은 경우 10분이 지나면 충동이 사라져요. 충동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충동을 느낄 때마다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잠깐 미루는 거죠. 이 기법만으로도 나쁜 습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라는 원칙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라고 하면 사흘도 못 갑니다. 대신
매일 팔굽혀펴기 1개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쉬워서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거죠.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1개가 습관이 되면 2개로 늘리고 그 다음엔 3개로 늘리는 식으로 천천히 확장하는 겁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소개한 방법을 보면 적절한 불편함을 수반하는 활동이 오히려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찬물 샤워나 고강도 운동처럼 일시적으로 불편한 활동을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보상 시스템을 정상화시킵니다. 스탠퍼드 로버트 세폴 박사의 연구에서도 적절한 스트레스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고 도파민 시스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확인됐어요. 디지털 디톡스도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사람들과 대면 대화를 나누면 과도하게 자극된 도파민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어요. 2025년 연구들을 보면 디지털 기기를 24시간만 멀리해도 뇌의 전두엽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숲속 산책이나 독서, 명상처럼 느린 활동을 하면 뇌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환경 설계를 적극 활용하세요. 좋은 습관은 하기 쉽게,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맞은편에 걸어두고 유튜브를 덜 보고 싶다면 앱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물을 많이 마시고 싶다면 책상 위에 물병을 두고 과자를 덜 먹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는 겁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실행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침실에서 스트레칭을 10분 할 거야 라고 명확히 정하면 실행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막연하게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를 정하는 게 핵심이죠. 만약 그때 못하면 어떻게 할지 플랜 B도 미리 세워두세요. 정체성 기반 습관도 강력합니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먼저 만들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러너야 라고 생각하면 달리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이끄는 거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독서가야. 나는 규칙적인 사람이야처럼 되고 싶은 정체성을 먼저 정의하세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건 평생 지속되는 능력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대학교 뇌과학협동과정에서 진행한 2025년 연구를 보면 반복적인 행동이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게 증명됐어요.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습관 변화는 마라톤입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뇌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1%만 나아지면 됩니다. 그게 1년이면 37배 나아지는 거예요. 복리 효과처럼 작은 개선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핵심이에요. 뇌는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불규칙하게 하면 뇌가 이걸 습관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수요일 저녁 9시, 금요일 오후 3시처럼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매일 아침 7시처럼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습관 형성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기저핵이 더 활성화되면서 기존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쉬워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함께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5분만 명상해도 전두엽 기능이 향상되고 충동 조절이 쉬워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일수록 습관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수면도 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게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의지력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잠을 잘 자야 좋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도 중요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의지력이 떨어져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먹고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영양 상태가 좋으면 습관 형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세요. 습관을 만들다가 실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실패를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 실패했나요? 목표가 너무 컸나요? 환경이 지원하지 않았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요?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겁니다. 습관 형성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빠르고 자동적인 시스템 1과 느리고 의식적인 시스템 2가 있어요. 습관은 시스템 1에서 작동하는데 처음에는 시스템 2를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시스템 1로 넘어가서 자동화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버티는 게 핵심이에요. 트리거를 활용하세요. 습관 신호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람을 맞춰두거나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시각적 신호를 두는 거죠. 운동화를 현관에 두면 나갈 때마다 운동이 생각나고 물병을 책상 위에 두면 자주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트리거가 강할수록 습관이 빨리 형성됩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운동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세요. 긍정적 강화가 습관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진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습관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미래의 당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노력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매일 무엇을 하는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습관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습관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예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뇌과학이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습관은 변할 수 있고 당신은 그걸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과거, 환경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오늘 팔굽혀펴기 1개, 물 1잔, 책 1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겁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